임태희 교육감의 경력이 참 좋습니다. 이분도 노동부 장관도 했고 이 사람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2번. 그리고 경기도 성남 사람입니다. 근데 경기도 교육감이 공약률 교육감 출마하면서 공약했을 때 이행률, 이행률이 공약 이행률 93%에 달합니다. 제가 경기도의 취재본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경기도 사람들, 경기도 출신들 차기 대권에 누가 나올까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겠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분이 원래 고향이 경기도입니까? 네, 경기도입니다. 이분이 임태희 경기도 현 교육감, 현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 사람들의 대권에 시동을 거는 거 아니냐. 김문수 씨나 그 김동연 씨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성장 배경이. 김문수 장관은 생기신 것도 가난하게 편안하게 생겼어요. 생기셨어요. 그건 아유,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앵커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우리 서울메일, 서울일보, 도민일보, 시사통신의 그럼요. 생각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좀 가난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사실. 이분은 그 노동운동가 출신이에요. 그래야지. 근데 노동운동가는 근데 이분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노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생기길 그렇게 생겨서 알겠습니다. 저도 그랬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70년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중간에 뭐 그때부터 못 먹은 게 아직까지 저렇게 그래서 정말 좀 너무 대조적이시라. 저하고는 한 70kg 차이 납니다. 70kg 차이 나시죠? 그 이상은 알 겁니다. 제가 이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이 한 60kg도 안 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뭐 봤을 때 60k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하고 60에서 딱 2배. 제가 좀 뺐으니까 요즘에 60에서 62kg 정도 사이에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키도 그러시고 우리 김문수 115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115. 다른 바에 의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몸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 무게를 단다 그럽니다. 저울로. 근수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김문수 현 그 장관이시죠? 노동부 장관이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너무 극우 세력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 그 앵커님이나 우리들 세대의 얘기고 실제로 2030이나 보수 세력들 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기도 그 지사도 했고 청렴하게 생겼고 생긴 건 청렴하게 생긴 것보다는 가난하게 생긴 거죠. 가난하게 생겼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극우 유튜브 처음엔 그랬어요. 극우 유튜브들의 그걸 듣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엄하게 하려고 개엄하게 하려고 하다가 개엄을 해가지고서 이게 지금 이렇게 근데 저는 그 생각 안 합니다. 그건 근데 이제 김건희라는 사람이 뒤에서 시켰다는 소문을 저는 믿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점쟁이들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도 이게 극우 유튜브들의 생각들을 많이 듣고 지금 했다고 지금 이제 그 분석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렇게 이런 극우 세력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나라가 굉장히 혼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우리가 좀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제 그렇거든요. 그겁니다. 이게 이쪽에 좌클릭돼 있고 또 김문수 그 장관 같은 거 너무 우클릭돼 있는 사람들이 과연 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동연이나 뭐 임태희나 오세훈이나 뭐 홍준표나 뭐 이 정도는 그래도 그냥 뭐 이렇게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문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그 기사를 쓰면서 후담을 좀 들어보면은 지금 앵커님 얘기하셨듯이 김문수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들은 김문수를 싫어합니다. 중간에 배신이 한 번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신. 노동계나 이런 이 배신이라는 것도 너무 웃겨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배신이죠, 결국은. 근데 대통령 구속 정국으로 돌아가니까 이쪽으로 자동으로 쏠리는 거예요. 김문수 쪽으로.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요즘에 전화를 많이 받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인데 임태희 교육감의 경력이 참 좋습니다. 임태희 교육. 예, 이분도 노동부 장관도 했고 이 사람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2번. 김문수도 물론 국회의원을 했지만은 국회의원을 2번 3선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 사람입니다. 누가요? 임태희가. 예. 너무 경기도 사람만 좋아하시죠? 아니 그래서 경기도 사람들이 출신들이 알겠습니다. 대권을 잡을지 기사가 알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경기도 성남 분이시고 경기도 원래 성남 고향이 성남인가요? 예, 고향이 성남입니다. 본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경기도. 그럼 굉장히 못 사는 사람이에요. 성남이 원래 옛날 굉장히 못 천이었죠.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성남은 조금 나중에 분당 생기기 전에 비주류예요, 비주류. 그럼요. 이제 사이트. 미안합니다. 지금 그랬는데 성남 분이시죠?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근데 경기도 교육감이 공약률 예. 교육감 출마하면서 공약했을 그 이행률, 때 예, 그 이행률이 예, 공약 이행률 93%에 달합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임기가?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거죠. 지방선거. 2년 남았죠. 예. 그래서 내년 후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7%만 더 남았네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네. 또 대학 총장도 했고 열심히 일했다 이 얘기죠. 그럼요. 그리고 다 그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이분은 그 입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입시 개혁이 돼야 된다. 어떻게 입시를 개혁하는 뭐 학점제라든지 고교 학점제라든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디테일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정책을 펼치는 것들이 입시가 개혁해야 된다. 입시가 개혁이 아니고 입시 개혁. 네. 입시가 개혁은 입시 개혁입니다. 그래서 입시가 개혁은 안 되는 겁니다. 입시가 개혁은 안 되는 거고 그건 말은 자꾸 이상하죠, 많이. 호루라기 부르겠습니다. 저도. 입시 개혁. 예.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예. 절대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대통령 나오겠다는 소리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아직까진. 당연히 교육감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아직까지는 절대 안 해요. 예, 자기 입으로. 아니, 지금 교육감이 지금 그런 말 하면 뭐 교수들이 저한테 자꾸 전화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괜히 이렇게 붙이게 갖고 사람 망가뜨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예, 이게 자꾸 이게 붙이기면 안 돼 이거. 붙이기면 사람 망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임태희 교육감도 지금 약간 떠오르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김동연 지사도 김동연 지사에 대한 얘기가 가장 떠오르고 있습니까? 많이 떴어요. 거기는 예. 이미 떴고 지금 행보가 이 세 사람 중에서 저희 경기도 내에서는 예. 가장 빠른 걸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눈밖에 나지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기사에다 썼듯이 거기에는 반명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설이 규합하고 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찍힌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결집하고 있다. 그건 경기도에서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김동연도 무시는 못하는 거예요. 그 대권 주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뭐 몇 프로, 5%, 몇 프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무슨 사법 리스크가 뭐 현실화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든지 이러면 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전에 그 김두관 씨가 그 당 대회 때 김종인 씨가 그랬답니다. 김두관이 10%대만 넘으면은 지지율이 그러면 당에서 10%대만 넘으면은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은. 그런데 못 넘었어요. 못 넘죠. 아니 거기 전부 다 8%인가 6%인가. 거긴 완전히 거긴 그 이재명 판인데 뭐 그렇게 됐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그냥 이재명이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 국회의원들 뭐 그 대통령한테 무조건 되고 막 그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라고 그래 주는 거죠, 많이. 국회의원들 막 지금 어쨌든 현직 대통령한테 그냥 이름 막 부르고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현재 대통령한테 대통령이나 호칭. 벌써 일부 그 얍삭바른 언론들은요. 예. 뭐라 그러냐면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가 쌓이니까 이재명이 벌써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들 말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만들어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죠. 사람들은 100% 올라와요. 기정사실화를 하면서도 언론이 장난을 치니까. 100% 이재명이 올라오고요. 누가 뭐라 해도 이재명이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말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모든 대의원들이나 저희들이 다 이재명인 판이에요. 그 판인데 판. 이재명이 공천 준 사람들인데 이거는 그냥 개인 생각입니다. 예. 제가 또 개인 생각 하나 더 얘기하면 개인 생각이라 꼭 얘기하고 뉴스를 놓을 때 예. 뉴스를 놓을 때 이렇게 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낙. 이 낙. 판에다가 다 이재명이 판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 떨어지면은 낙이에요. 낙. 그 이낙연의 낙이 아니라 그래도 다 낙선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천에서 낙됐지 않습니까? 그 낙된 사람들은 어쨌든 판에는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도 이제 이재명이가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는 100%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높은데 여당에서는 지금 이제 좀 이제 외연 확대를 봤을 때는 이제 내가 이제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여당에서 외연 확대를 봤을 때 김문수가 올라오면 이재명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당에서는 그걸 이제 우려하죠. 오히려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도 있습니다. 거기 민주당에서는 김문수가 뜨니까 박수 친다고 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 좋다 붙어 김문수 나오면 그러면 중도는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중도는 이제 다 빠집니다. 예. 보수층들이 예. 김문수로 결집하느냐, 누구한테로 결집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저기 뭐 한동훈이 이제 들어갔죠. 아니죠. 아직 속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꼬리가 좀 남았어요. 꼬리가 그 사람이 문을 좀 살짝 덜 닫는 한동훈이 그 정도고 오세훈이는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이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엊그제도 뭐 또 작심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이슈 만들기가 골몰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그걸 좋게 봅니다. 이거 개인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좋게 보는 게 이슈와 어떤 정책적인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차별화를 시키자 이겁니다. 난 김문수나 저 틀려. 홍준표 이 사람들하고 난 틀려. 난 깨끗하고 잘생겼잖아. 얼굴은 제일. 얼굴로 아니 그러니까 얼굴로 본다면 오세훈이가 대통령 돼야 됩니다.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이제 저 개인적인데 그 욕쟁이 아저씨는요. 예. 그 대구에서도 지금 돌 맞아요. 보셨어요? 전 모래시계 뭐 검사라고 그러고 전에 한참 많이 봤죠. 아니 보셨냐고 돌 돌 던지는 거 뭐 못 봤습니다. 봤죠?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호루라기 불어주셔도 이건 꼭 호루라기 불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홍준표 씨를 좋아하시나 봐. 아니 난 뭐 좋아하고 나쁨 없습니다. 나는 홍준표 씨 돈 꿔주셨어요. 나는 뭐 홍준표가 됐던 뭐. 오세훈이가 됐던 난 김문수가 됐던 뭐 임태희가 됐던 김동연이가 됐던 그다음에 저기 누구야 저 한동훈이가 됐던 또 저쪽에 저 누구죠? 이재명이가 됐던 거기 또 누구예요? 이낙연이가 됐던 뭐, 낙연이 형이 또 얼마 전에 여러 명이 됐던 나하고 관계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대요. 이낙연 씨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 국장께서 보시기에는 오세훈이를 좀 주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도 있고. 안철수는 아니 안철수,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오세훈이가 이제 보니까 이 당내에서 이제 지지 세력은 없죠. 지지 세력이 없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김동연하고 같은 입장이에요. 예. 근데
올라가만 가면 오세훈이가 올라가만 가면 파괴력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한번 붙어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붙어볼 만한데 올라올 가능성이 그 홍준표도 굉장히 높고 당내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예. 김동연은요 도의원 시의원들하고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각 시군에다가 자기네 편 저기들한테는 그 특교세 같은 거를 많이 줍니다. 요즘에. 그걸 물량 공세로 나가네. 그렇죠. 그래서 먹은 놈이 일단은 자기네 동네에다가 도의원이 소금도 먹은 놈이 물 준다고. 돈 많이 가지고 가서 몇 억씩 가지고 가서 다리 고치고 뭐 하고 학교 짓고 그러는데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도지사 저 사람이 대통령 되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세훈은 서울시의원들하고 가끔 부딪힙니다. 아니 서울시는 또 그렇게 경기도 예, 다르죠, 그렇게, 다르죠. 그렇게 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 아니, 의원들 경기도 사시는 주민들 죄송합니다만 예. 저 경기도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도 원래 출신이 경기도 출신이에요. 인천. 인천. 예. 그런데 이제 봤을 때 오세훈이 페레가모죠, 페레가모 때문에 근데 오세훈이가 파괴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파괴력이 홍준표도 이재명하고 붙으면 그건 돼요, 그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 정확히 보셨는데? 예,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가 이재명이랑 붙으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근데 파괴력이 있습니다. 김문수가 올라오면 이거는 그러면 이재명이 당선입니다. 당선입니다, 무조건. 이건 내가 분명히 하는데 김문수 올라오면 이재명이 당선입니다. 근데 오세훈이나 그 누구죠? 그 홍준표 올라오면 이재명이 굉장히 난전일 겁니다. 난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싸움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 그 오세훈이 올라오면 어려운 싸움 될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올라와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운 싸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다 그 당에서 지지율이 없다는 없습니다. 얘기죠. 두 사람이 당에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 홍준표는 대권 후보가 한번 했었고, 그럼요. 한번 했었고, 그래서 표 차이 얼마 안 났습니다. 그때도. 예. 그때 문재인하고 했을 때였죠. 그렇죠. 그때 표 차이 얼마 안 났습니다. 이번에도 누구죠? 지금 들어가 계신 분, 구치소에 가 계신 분. 윤석열 대통령. 예, 윤석열 그 대통령과 그때 그 경선에서도 붙었었죠. 이 당내 지지에서는 졌지만 그 외부 지지에서는 그 홍준표 이겼다는 것 이겼습니다.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겼어요.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홍준표 그리고 젊은 층들이 홍준표에 대한 그 지지율이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원래가 뭐 옛날부터 그래서,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옛날부터 그때 누구죠? 이준석이 있을 때 이준석이 가장 높았고 젊은 층들한테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다음에 홍준표가 두 번째 높았습니다. 예, 굉장히 그래서 높았습니다. 한 층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준석하고 예. 홍준표하고 김문수 다 묶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나오면은 이준석이는 지금 파괴력이 지금 당을 만들어 나가고 지금 당에서도 지금 자기네 당에서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당 대표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 안철수와 이준석의 그 맹점입니다. 인지도는 좋아요. 안철수도 그렇고. 이준석이 저렇게 그냥 예. 저렇게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지도는 좋은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파괴력이 그 사람들이 없어요. 없어요. 파괴력이 없어요. 누가 그들을 옆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준석이 너무 구태가 돼버렸어요. 벌써 그렇게 돼버렸어요. 나이 30대에 60대 말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돼버렸어요. 당내 이 정치권에서 너무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신선한 맛이 떨어진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생선은 우리 저기들이 생선을 어떻게 합니까? 좀 신선한 맛의 생선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김종인하고 놀지 말고 이준석이 안철수하고
어차피 둘이 싸우는 판인데 뭐. 예, 이렇게 여기 좀 준석이 죄송합니다. 이준석이가 그 좀 싸가지 있게 좀 놀아야 됩니다. 너무 그 어른들한테 개판으로 놀아서 좀 약간 우리나라 그 정서에 좀 약간 부합하지 못하는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2030들이 2030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2030 남자애들한테는 좀 저긴데 여자애들한테는 아주 극혐입니다. 또 우리 이준석이가 그렇습니다. 이준석이가 뭐 나하고 친구는 아니지만 아들 뻘 되는데 수원에 국회의원을 하고 개혁신당으로 갔던 김용남이라고 있습니다. 김영남 알죠? 예, 김용남이가 예. 지난주에 한 유튜브에서 준석아 아주 거짓말 좀 그만해라 그랬대요. 거짓말. 예,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안 돼. 거짓말이라고 거기다 거짓말 해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표준어를 쓰십시오. 표현을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이 이 국회의원 들어간데도 지역구가 꼭 화성 동탄입니다. 그 화동동탄이죠. 예, 붙었어요. 그 수원하고 알죠. 수원하고 예, 예. 김용남도 수원에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미끄러진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에서도 탈당했고. 근데 이준석이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준석이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는 이준석이가 이렇습니다. 지능 게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는 한 번씩 지능 게임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졌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준석이나 한동훈이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지능 게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지니까 어떻게 되면 얄미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지능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맹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이나 이준석의 맹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이게 져야 되거든요. 한 번씩 맞습니다. 지지를 안 해요. 지지를 지지 않는 바람에 근데 지는 거를 못 배웠나 봐요. 아니 뭐 지는 걸 못 배운 게 아니고 그건 컴플렉스죠. 사람이 져야지. 컴플렉스 없는 사람은 져줍니다. 근데 이제 컴플렉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하여튼 이제 끝으로 우리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 임태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맑고 깨끗한 정책으로 이제 차기 대권은 뭐 자기 세력 가지고 뭐 당의 어떤 뭐 파괴력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임태희 씨가 국힘입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그렇죠. 국힘이죠. 국힘입니까? 예. 국힘인데 그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또 진보적인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중도적인 예, 성향. 중도 상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분란이 없습니다. 임태희. 임태희 장관도 하셨죠? 장관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것도 했었고 그 대통령 실장도 했고, 실장도 비서실장도 실장도 했고, 그래서 두 국회의원 3선 뭐 이러면서 저도 참 제가 칭찬하자고 보고는 괜찮다고 봐요. 어저께 전화가 왔는데 임태희 장관한테 아니 최측근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니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냐 임태희를. 근데 누가요? 제가요. 예. 제가 띄워준대요. 그래서 기사를 썼더니 이거를 왜냐하면 임태희 기사는 지금 처음 나온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우리 시사통신에 처음 나온 건데 써놨더니 여기저기서 저한테 임태희를 띄우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런 거를 바라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렇게 급진적이지 그래서 않고 질진적이지 않고 사람이 좀 안정적인 안정적이면서도 그런 정책 그런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이 얘기입니다. 됐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2025년 1월 22일 화요 기자 소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